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오늘이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지금 12시 45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그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그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마저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일단 그 뭐 저가 매수 기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뭐 삼성전자 혹은 이제 하이닉스 뭐 영향이 워낙 지다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난 그 7월 30일이었습니다. 7월 30일 날 전형적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세일링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을 이제 그 통과를 하면서 선도 세력 중심으로 활발한 손바뀜이 전개가 된다. 그런 어떤 그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서 선도 세력권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뭐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돌발적인 어떤 그 왜곡, 돌발적인 어떤 그 충격만 없다면 매수 기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저희 그 회원께도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제 자주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당장의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당장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뭐 차익 매물도 많이 쏟아지고 하여튼 그 호재와 악재가 뒤엉키면서 당분간 이제 그 박스컷 혹은 이제 혼조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나 이제 그 하이닉스가 오를 때 그들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소외된 종목군들, 소외된 종목군 중에서 뭐 실적이 좋거나 어떤 시대적 흐름이 맞거나 이런 주도주급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뭐 현대차 외에도 한국콜마라든가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종목이 어떤 그 주도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는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혼조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소외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 탄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현대차 그리고 이제 그 아울러서 셀트리온,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월달, 7월달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제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월달 조정 때도 그렇고 또 7월달 조정 때도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이제 그 다양한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 8월이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섹터하고 움직임이 갖고는 있지만 뭐 잠시 후에 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자, 현대차는 이제 그 반도체와 차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제 비중을 뭐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과 한국콜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은 이제 7월 29일자 그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경제TV 기사가 되겠는데 위에 게 삼전익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죠. 연일 추락에 결국 목표가 뭐 33% 하향. 7월 29일 날 이제 기사가 나왔고 이제 7월 30일 날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 투매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즈음에 또 나왔던 기사가 로봇 대장주라더니 현대차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졌다. 보고서 최근 뭐 20개 보고서 중에서 19개가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시켰다는데 그게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그 매도의 극점과 연결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도 한 6,500포인트, 5,500포인트대가 되겠죠. 여하튼 간에 7월 30일 날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가 진바닥이죠. 진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이제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특히 이제 현대차를 우리가 이제 그 작년 10월 달에 22만 원대 그 정도에서 이제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아직까지도 뭐 거의 뭐 더블 수준 나왔는데 이게 뭐 이제 그 40만 원, 50만 원, 뭐 60만 원에서 산 분이라면 부담스러울 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사신 분이라면 이제 40한 5만 원 정도 올라가면 나 다 팔고 나 이제 앞으로 주식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 오프닝에서도 제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 선도 세력 중심으로 거기를 상당 부분 외국인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 선도 세력권 중심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지금 급격하게 호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반등해서 파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의미가 없다고 이제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고점대죠. 그 37만 원 고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다가 7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 매도의 극점이 왔습니다. 18만 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죠. 이때 당시 이제 그 매도의 어떤 그 뭐랄까 결정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뭐냐면 AI 투자 과잉인원, AI 투자에 대한 과잉론이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그 중국 창시 메모리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UV라고 하죠. 극자에서 노광 장비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중국에서 DUV라고 하는데, DUV를 또 개발했던 수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AI, 키미 K3, 이게 또 성능이, 비용은 이제 많게는 안 들어가는데 성능이 뭐 사실 이제 메이저급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AI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폭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그런 이슈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면도날 같은 이제 예리한 어떤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때는 나름대로 이제 선도 세력 중심으로, 개인들은 아직까지 불안하겠지만 선도 세력 중심으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부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삼성전자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주가가 오른 게, 지금 이제 사실 그 AI라는 것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거대한 어떤 흐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오른 게, 굳이 이제 작년 한 4분기 중에서도 이제 한 11월, 12월서부터 해서 6개월, 그러니까 그 상반기까지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우리가 그 메가 트렌드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슈퍼사이클인데 7개월, 8개월 오르고 끝나는 슈퍼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보약을 한 10채 정도 지어본 거예요. 이거로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개인 중심으로 레버리지라든가 개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천하계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앞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지분이 현저하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손바뀜과 함께 이제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하계라는 말은 좀 피하겠습니다. 수준이 좀 낮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위에 차트가 이제 그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 차트는 이제 그 현대차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6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래 현대차는 보면 6월 1일 날 먼저 고점을 찍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18일 먼저 빠졌어요. 먼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일지 혼조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오른다 싶으면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빠졌기 때문에 먼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 AI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죠. 어찌 보면 이제 피지컬 AI도 같은 생태로 봐야 되는데, 그 기존의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서 카테고리별로 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보면 이제 저희 회사 그 주력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S죠. 저희가 삼성전자, 현대차 외에도 삼성 SDS, 셀트리온, 한국콜마, 이것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5종목 집중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삼성 SDS도 사실 그 AI 생태계인데, 삼성전자하고 하기스하고는 좀 틀리죠. 원래는 같이 사실 등락을 보이던데, AI 혹은 반도체 생태계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세분화가 되면서 삼성 SDS를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차별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같은 위치로, 그동안에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움직임을 같이 했는데, 이제는 차별할 가능성이 높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삼성전자 대비 현대차가 18일 먼저 빠졌기 때문에 먼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세의 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본질이라든가 이게 큰 변화가 없는 한은 먼저 빠진 놈이 매를 먼저 빠졌기 때문에 먼저 회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는 계속 사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차의 그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주봉 차트부터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유달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주가가 이제 20만 원에서 이제 그 70만 원대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재미를 못 봤죠. 외국인 지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38%대에서, 최대 38%대에서 지난 그 7월 1일 날 보니까 24.7%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대형주고 거의 뭐 한국 증시의 어떤 인덱스 격이 되겠는데, 고점 지분이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빠져버렸어요. 14%. 엄청 많이 파는 거죠. 그런데 7월 1일 그 24.7% 최저점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반도체 중심으로 온다면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구장창 매도하고 개인들 중심으로 왔어요. 개인이 지배하는 장세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등락폭도 크기 마련입니다. 근데 개인이 지금 팔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실 PBR이 0.9, 1배가 안 됩니다.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윤곽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확인됐다. 제가 하여튼 그 6월달, 특히 7월달 같은 경우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다양한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바닥을 이제 조정을 멈추고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DS증권이 최근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보도록 하죠. 자, 그 RMEC가 이제 개소를 하죠. RMEC 로봇 훈련 세트가 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아메리카, 우리가 RA라고 그러죠. RA 어떤 지분 구조에 따른 어떤 그런 이슈가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뱅크가 지금 그 9.5% 갖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9.5%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략 100%다 이제 인수하기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공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CID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26일날 개최가 됐는데, CID가 뭐냐면 CEO 인베스터 데이, CEO 인베스터 데이. 그 CEO가 이제 그 투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월 26일인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슈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IPO 내년 이제 저도 뭐 지금 여기저기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내년 상반기 끝 무렵 하반기 초 정도가 되면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관사를 설정해야 되고 어쩌고 해서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관련해서 이제 그 하반기서부터 이제 8월 이후부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상장시키는데 구글이라든가 이제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이런 어떤 그 메이저 업체들이 지분 참여, 그냥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 투자를 많이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돈 거래할 때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서죠. 공증이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2028년도에 이제 2028년도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아틀라스를 이제 3만 대 양산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만 대 캐파는 이제 캡티브라는 건 뭐냐면 계열사 물량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물량.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장 크다는 매력은 이미 팔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캡티브 물량 외에, 고정, 그룹사 물량, 고정된 물량 외에 2027년도부터 난 캡티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사 외에 다른 업체들 판매 수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모멘텀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미약했으나 3분기서부터는 이제 상당부 회복될 것이다. 그 내용도 상당히 좋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셀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들께 셀티를 소개하면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셀티로 보면 이제 그 역사적 최고점이 32만원대인데, 2020년인데 2021년도 영업이 7,539억이었어요. 그때 이제 32만 8천원까지 갔었는데, 자, 2024년 보면 이제 그 4,900억에서 2025년도 작년에 드디어 1조 1,000억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못 올라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섹터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딱 밀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미인 선발대입니다. 케인즈라는 그런 경제학자, 케인즈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주식 투자는 이제 미인 선발대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예쁜 여자가 있는데, 너무나도 예쁜 여자가 삼성전자라는 혹은 하이닉스라는 너무나도 더 이쁜 미인이 둘이 있다 보니까 미인 대회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셀트론도 그런 격이죠. 자, 작년에 이제 1조 1,000억으로 사상 최대 영업을 돌파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1조 8천억, 1조 9천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지인들 이제 자꾸 이제 주식을 뭐 사냐 많이 물어보는데 셀트리온 많이 얘기합니다. 셀트리온.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안 올랐다는 거죠.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구조적인 어떤 그 성장 사이클에 지집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는 지난번 방송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콜마. K뷰티였던 그 선봉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5.8% 오르고 한국콜마가 한 3.2% 오르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콜마가 주도주고 선도주입니다. 뭐 코스맥스도 좋은 회사인데 한국콜마를 사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연봉 차트, 월봉 차트가 연봉 차트인데 과거 이제 2014년, 2015년에 주가가 최고치 13만 1,500원 갔을 때 역사 최고점 때 영업이익이 607억이에요. 그러다 2019년도에 이제 한 1,000억 정도 기록하고 점차적으로 회복했는데 주가가 못 올라요. 이것도 역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아주 최고의 어떤 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빨리면서 못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횡보 국면 혹은 이제 혼조 국면을 보인다. 라면은 삼성 반도체 섹터가 안정적인 어떤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기존에 소외됐던 새로운 어떤 미인을 찾아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겠고, 제가 이제 저희가 한국콜마를 회원분들한테 추천해 줄 때는 역사적 고점 돌파, 13만 원대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죠. 2024년도 영업이익 1,940억이었어요. 2025년도 2,400억. 2026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 3,300억. 내년에 뭐 3,900억. 후년에 4,400억이거든요. K뷰티도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반도체 흐름도 약하겠으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시세가 상당 이제 소강 국면이라면 한국콜마 이쪽에 상당 부분의 어떤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장이 워낙 이제 변동폭 확대가 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회원 가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제가 30년을 넘게 했거든요. 이 주가가 이렇게 이럴 때 가입하면 거의 수익이 나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원 가입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과열 때 제일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거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하여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